반갑습니다. 허브경제 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우리 또 한국가스공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가스공사는 사실 뭐 저번 주 금요일은 휴일이었고, 이제 목요일보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조금 저점을 높여놨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,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,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요걸 보고 있죠. 아직 여기 테스트도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 4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 이제 얼마나 잘 버텨주냐, 여기에 계속 좀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번 주 이제 장 끝나고 할 때쯤 해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한국전력이 막판에 좀 움직였어요. 어쨌든 같은 공기업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한국전력이 막판에 좀 움직였고, 오늘도 뭐 살짝 움직이긴 했는데, 여기 보시면 갑자기 5시쯤 돼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왔단 말이죠. 이게 왜 그렇다? 이게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은, 이게 우리가 전기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. 밑에 보시면은 한전, 이 대통령 전기요금 오를 수밖에, 언급에 이제 상승을 했는데, 만약에 이제 전기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가스값도 뭐예요? 얘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심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, 근데 그 심리가 우리가 뭐 돈이 올라간다, 가스값이 올라간다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가스값이 올라가면은 이 가스공사에게는 뭐예요? 미수금 회복 속도가 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미수금을 얼마나 빠르게 소화를 하냐, 이게 사실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. 실제 한국가스공사에게.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가스공사가 해외에 또 이제 천연가스 프로젝트들을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? 그 중에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10% 지분을 들고 있는 이 아프리카 이제 모잠비크에서 LNG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, 모잠비크에서 쉽게 말해서는 그냥 모잠비크에서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사업이죠. 이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의 효용 가치가 있냐를 따져보면은 25년 동안 진행되는 거고, 매년 약 330만 톤의 LNG를 생산하는데, 한국가스공사가 여기에 10% 지분을 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체 수익의 10%를 가져가는 구조예요. 근데 이제 여기저기 좀 따져보면은, 결국 이 프로젝트에서 25년 동안 한국가스공사가 얻을 수 있는 총 매출은 약 7억에서 10억 달러 정도거든요.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1조예요. 그러면은, 야, 1조 엄청 큰 돈 아니냐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. 야, 이거 엄청 큰 돈이다, 1조면은.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? 이게 25년이에요. 근데 이걸 25로 나눠보면 연간 400에서 600억의 매출이 나오고요. 실제 이익은 그 중에 연간 100억 안팎입니다.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말이 좋아 프로젝트지, 사실 이 수익성이 그렇게 막 가스공사의 재무적인 부분에 엄청나게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걸, 그래, 프로젝트가 25년짜리 프로젝트가 이 정도의 수익성이 있구나라고 했을 때, 이걸 알래스카 LNG에다가 비교를 해보면 이 차이는 명확합니다. 알래스카는요, 모잠비크보다 매장량도 더 적고요. 이미 뽑아내는 것과 다르게 이제 뽑아내기 위한 준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액화 시설, 항만 시설에 또 수십조가 들어가요. 그런데 수익은 한국가스공사가 여기다 10%를 투자해도 연 1조 원도 못 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돌고 돌아 보다 빚 좋은 개살구다 이거. 그래서 결국 가스공사의 이 실적이라든지 전망을 바꾸는 건 이런 해외 투자 같은 것보다는 국내에서 가스를 얼마나 싸게 사오고 요금을 얼마나 받아내고 또 요금을 정부가 얼마나 올려주냐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지지. 이 문어발식 이 프로젝트들의 확장은 물론 당연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,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파워풀하지는 않을 거다. 엄청나게 파워풀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한국가스공사가 스타트를 끄는 거는 우리가 뭐 이제 대왕고래로 설명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만,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뭐다? 이건 뭐 좋아야 될지 안 좋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, 이 가스값이 올라갔을 때 미수금의 회복 속도는 훨씬 더 빠를 것이다.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한국전력을 통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얘네들이 뭐예요? 올리는구나, 공공요금을 올리는구나 라고 했을 때 전기값도 올라갈 수 있겠다. 이런, 그러니까 주식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전기값도 올라가면은 가스공사의 재무 회복 속도도 보다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관점이 보다 더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
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공기업에서 좀 대표격을 띈다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이제 한국전력이 될 것이고, 그리고 또 9월, 10월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죠? 해외 입찰, 참여. 여기에 과연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수익성을 만들어내는지, 우리나라 기준으로, 그죠? 거기에 따라서 또 한 번의 모멘텀의 부각이 될지 안 될지가 좀 판가름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런 빵빵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좀 추세를 타주면서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우상향의 기조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건강한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제 2분기 거의 실적 시즌 거의 이제 다 끝났죠? 네, 거의 다 끝이 났고, 이제는 뭐 해외 뭐 금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,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지는지,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또 어떤 업종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줄 수 있는지,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미리미리 또 투자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종목, 어떤 섹터가 하반기에 유망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서 빠짐없이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, 여러분들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보시면 채널 링크 있죠? 이쪽으로 꼭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